독일 서부 쾰른의 한 호텔에서는 일 때문에 호텔에 방문하여 하룻밤을 묵고 있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중요한 미팅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든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고요한 밤이 찾아왔고 프랑스 여성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유독 조용하면서 음산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상한 소리와 기척이 들리던 호텔 방에서 프랑스 여성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수도 파리에 사는 마델렌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제 사연은 제가 과거에 독일 출장을 갔을 때 겪었던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그 일을 겪은 후에 한국인 친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저는 백수가 되었거나 평생 정신병원에 다니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많은 분께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파리에는 예술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가 즐비한 곳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고 회사에서 제가 맡은 일들은 국제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였죠. 저는 이 일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해외로 출장을 자주 가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일까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회사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저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는 회사 전체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엄청 바쁠 때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제품의 수출입을 맡은 저 역시 엄청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독일 수출 문제 때문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예상보다 미팅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죠. 원래는 그 나라에 방문하면 다음 날 곧바로 미팅이 진행되게끔 스케줄을 짜는데 그때는 이틀 후에 미팅하도록 스케줄이 잡힌 것이었죠. 그리고 미팅 바로 전날 밤 다음 날 있을 미팅을 위해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온종일 호텔에서만 있었어요. 식사도 호텔 안에서만 해결했죠.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온종일 호텔 안에서 쉬었는데도 그동안 바쁘게 야근하던 탓인지 여독이 덜 풀린 것인지 그날은 아주 깊게 잠이 들었죠. 새벽쯤 되었을까요? 이상한 소리와 인기척에 살짝 잠이 깨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소리와 느낌이었어요. 삐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탈칵 하는 소리가 들렸죠. 자다가 중간에 깨면 왜 정신이 없잖아요. 잠이 덜 깬 상태 말이에요. 그때 제가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꿈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소리가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러자 퍼뜩 정신이 차려지면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제 눈앞에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거지? 문을 잠그지 않았나?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괴한도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은지 다소 어설픈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죠. 가진 현금을 모두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기막힌 탈출구를 생각해냈습니다. 괴한에게 현금과 소지품이 있는 장소를 구석에 있는 옷장 속에 있다고 손짓으로 알려주었죠. 만약 그때 그 괴한이 저에게 그 소지품들을 가져오라고 했더라면 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러지 않았고 그 괴한이 저에게 멀어져 옷장으로 몸을 돌려 걸어갈 때 저는 죽기 살기로 호텔방을 뛰쳐나가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 살려. 강도가 있어요. 다행히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죠. 복면 괴한은 제가 뛰쳐나가자 황급하게 도망을 쳐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망을 가고 없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비행기 일정 시간이 오기 한참 전부터 공항에서 대기하여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저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때의 일들이 생각나며 괴로웠죠. 프랑스에 복귀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탕비실에 갔다가 크게 비명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커피를 타던 도중 탕비실에 다른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의 옷이 아래 위로 검은색을 입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던 것이죠. 그때 호텔에서 제 방을 침입한 괴한도 위아래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죠.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프랑스에 도착해서 아무에게도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꺼내봐야 저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였죠. 자유분방한 유럽 국가인 프랑스였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괜한 억측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호텔에서 몹쓸 짓을 당했다느니 어쨌느냐 하면서 말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는 그런 억측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저의 일상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숙면을 해야 할 시간이 되어서도 잠이 들지 못하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회사 생활하며 퇴근을 하는 사이에도 평소에는 하지 않던 버릇이 생겼죠.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는 버릇 말이죠. 게다가 유독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선입견도 생겼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정신병이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지. 지금 이런 내 모습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도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야말로 저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회사 생활은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싶은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어가며 억지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기운에 기대어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일까요? 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수면장애가 더 심각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겨우 새벽에 쪽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은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델렌, 도대체 요즘 왜 그래?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회사 상사는 예전 같지 않은 저의 모습에 걱정하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일하는 공간이었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원은 자리가 위태로운 게 당연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저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면 다음에 있을 진급 문제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능력자에서 한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자 제 주변 인간관계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존경한다던 후배들은 저를 보고 이제는 인사를 하지도 않는 후배들이 생겨났고 시종일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저와 웃고 떠들던 동료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였는데 나이는 저와 동갑이지만 워낙 어려 보이는 친구라서 제 기억에도 뚜렷하게 남아있던 친구였습니다. 평소에는 저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고 오다 가다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죠. 그런 친구였지만 우리 회사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오히려 저를 더욱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저를 피하고 험담하기 바빴는데 그 와중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한국인 동료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주변 인물들의 배신에 사람을 믿지 못했거든요. 제가 한국인 친구를 믿고 그 일에 대해서 발설했다가는 아예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신과까지 다니며 약을 먹는다는 걸 회사에서 알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랬기에 저는 더더욱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제가 겪고 있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은 모조리 실천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같이 조깅했죠.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심신의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와는 확실하게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딱 그뿐이었습니다. 운동하고 명상한다고 해서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왕따가 되어버린 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불안 증세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사 내부에서의 인간관계도 더욱 안 좋아졌죠. 이제는 저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시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상사가 저를 호출했고 저는 상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마델렌, 요즘 실적이 너무 부진한데 이대로면 다음 승진은커녕 정리해고 배상이 될 수도 있어. 농담이 아니야. 그동안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 좀 해보자고. 그제야 지금의 상황이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사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자로 제가 선정된 거였죠. 저는 직감적으로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이번 일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분명 정리해고 목록에 제 이름이 올라갈 것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야말로 제 모든 것을 걸고 쏟아부으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만 만나면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불안해지는 지금의 제 상태로는 미팅을 통해 성과를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때 불현듯 한국인 직장 동료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출장 지역도 한국이어서 한국인 친구가 도와준다면 이번 출장에 성과를 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레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죠. 그렇게 한국으로의 출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호텔이 묵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한국인 친구가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이는 행동이나 반응들이 과거 자신이 겪은 증상들과 비슷해 보였다고. 그런데도 저는 쉬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자 한국인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호텔 방을 밖에서 아무리 강제로 따고 들어오려고 해도 절대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말이죠. 자기도 호텔에 묵을 때 불안해서 이 방법을 고안했다고 했습니다.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 저는 너무나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분도 걸리지 않은 한국인 친구의 행동으로 호텔 방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지대로 변해 있었어요. 수건과 머리끈 두 가지의 재료만 가지고 말이죠.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한 원리였는데 그런 걸 생각해내고 실천해내는 한국인 친구가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자며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수건이 고리를 고정해줘서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이지 너무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중간에 깨지도 않았고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죠. 이 모든 게 한국인 친구의 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되는 아찔한 경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 혼자서도 야밤에 길을 거닐어도 안전한 나라라고 하더군요. 물론 어디에나 위험 요소가 있겠지만 그만큼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내 친구 영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인 마델렌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실화 사연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